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일반의 일곱 번째 시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컴퓨터 일반의 일곱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에서 우선은 절차 지향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 지향 언어는 말 그대로 절차 순서대로 작성하는 언어가 절차 지향 언어가 되고요. 당연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유용한 언어가 절차 지향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핸드폰 만드는 순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핸드폰 만드는 순서처럼 어떤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작성할 때 유용한 언어가 절차 지향 언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대표적인 언어로 C 언어가 있는데요. C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예고, 시험 문제의 보기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절차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예인 C 언어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절차 지향 언어는 말 그대로 절차 순서대로 작성하는 언어고요. 대표적인 예로 C 언어가 있습니다. 절차 순서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유용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많이 하는 롤이라는 게임을 생각해 볼까요? 자, 롤이라는 게임을 절차 순서대로 저희가 게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까요? 자, 사용자가 어떤 것을 클릭할지에 따라서 절차 순서대로 작성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 지향 언어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실까요? 객체 지향 언어를 보게 되면 데이터와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되는데요. 데이터와 함수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됩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 지향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한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에 덧셈 기능도 있고 뺄셈 기능, 곱셈 기능, 나눗셈 기능이 있을 텐데요. 해당 각 기능을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덧셈의 기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덧셈이라는 기능을 어떤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가 됩니다. 객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예요. 자,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들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요. C++, C샵이라는 언어가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의 예시에서도 대표적인 몇 가지의 언어들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절차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C 언어가 있고요. 객체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바, C++, C샵과 같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확장성이 높고 코드의 재사용이 용이하다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계산기를 생각해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능이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덧셈, 특화용 계산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언어는 해당 계산기에서 사용했던 덧셈의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당 코드를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덧셈 특화용 계산기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 보듯이 확장성이 높고 코드의 재사용이 용이하다는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객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는 데이터와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잖아요. 객체로 묶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정보 은폐가 용이한데요. 왜냐하면 정보 은폐가 용이한 것은 당연히 어떤 객체로 묶어서 해당 객체에 대해서 정보 은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은폐가 용이하고요. 유지보수가 용이한 것도 자, 오른쪽에 있는 계산기에서 자, 잘못된 점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곱셈의 기능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곱셈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전체 코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곱셈 부분만 수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는 객체로 묶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요. 정보 은폐가 용이합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 해당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는요, 확장성이 높고 코드의 재사용이 용이하고요.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정보 은폐가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상속성,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1급에서는 종종 보기에 출제가 되긴 한데 2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에서 간혹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으로 해서 하나의 보기로 나오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해당 용어를 눈에 익히는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특징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객체지향 언어의 상속성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상속성은 말 그대로 부모가 자식한테 어떤 거를 물려줄 때 상속이라고 하죠. 해당 기능이 상속성이 됩니다. 자, 상위 그룹의 속성을 부모가 되죠. 하위 그룹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상속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로 정의된 내용이 있고요. 자식으로 정의된 내용이 있는데요. 부모에서 정의된 내용을 자식에서 사용을 할 때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속성이 되고요. 다형성은 말 그대로 여러 형태로 변환 가능입니다. 자, 객체로 묶었는데요. 자, 해당 부분을 이번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변환 가능하다는 것이 다양성이 되고요. 캡슐화는 서로 연관 있는 기능을 묶어 하나의 캡슐로 만드는 것을 캡슐화라고 합니다. 자, 어떤 객체들이 있는데 해당 객체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캡슐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해당 부분이 캡슐화가 되고요. 그리고 추상화는 공통점만으로 객체를 인식한다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고요. 그리고 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의 공통점은 탈 것이 된다. 그쵸? 자, 그러면 탈 것이라고 지칭을 하면 자전거, 자동차, 배 이러한 탈 것들에 공통적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러한 것들이 추상화가 됩니다. 공통점만으로 객체를 인식하는 게 추상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속성,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해당 보기가 맞고 틀리고 정도는 판단할 수 있도록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객체 지향 언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객체로 묶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 지향 언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상속,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에서 해당 특징은 아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다. 그쵸? 해당 객체를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덧셈 특화용 계산기를 만들려고 하면 해당 덧셈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재사용, 즉 코드의 재사용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요. 확장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원활하고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보기 3번은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 되겠고요.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 베이직, 파스칼, C 언어가 있다고 하네요. 순차적인 처리, 구조와 절차를 중요시하고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작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보기 4번 전체는 객체 지향 언어가 아닌 절차 지향 언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절차 지향 언어의 대표적인 예로 C 언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베이직이나 파스칼과 같은 언어도 절차 지향 언어의 예시가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인 처리, 즉 순서가 중요한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였습니다. 그쵸? 구조와 절차 같은 것들이 중요한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고요. 순서나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은 절차 지향 언어의 설명이 되겠고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C, 베이직, 파스칼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의 예시고요. 절차를 중요시하는 언어는 절차 지향 언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번 문제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 여기까지만 봐도 바로 정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크고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형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래밍 기법은 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절차 지향 언어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쵸? 자,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에는 확장성이 높고 코드의 재사용이 용이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며 정보 은폐가 용이하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양성 등의 특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절차 지향 언어로 작성을 할 때 용이한 경우가 있지만 롤과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절차 지향 언어는 너무나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객체 지향 언어가 나왔고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떤 프로그램 하는 방법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절차 지향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 될 거고요. 객체 지향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프로그램 구축이 어려운 절차 지향 언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상속성, 다양성, 캡슐화, 추상화의 특징을 가지는 것은 객체 지향 언어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3번 문제 보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분류에 대한 개념을 같이 학습을 하고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번들까지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해두었는데요. 해당 부분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그리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하나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소스 코드가 어떤 코드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해당 코드 자체를 공개를 하는 것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말 그대로 소스를 오픈한다는 거죠. 소스 코드를 제공해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 만든 코드 자체를 제공하진 않죠. 하지만 이러한 소스 코드 자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프리웨어 한번 볼까요? 자,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드웨어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애드웨어라고 하고요. 자, 유튜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애드웨어가 되겠네요. 그쵸? 유튜브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쉐어웨어라고 하는데요.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고요. 쉐어웨어는 체험판 느낌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모 버전이 있습니다. 정식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때 데모 버전은 홍보 목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쉐어웨어와 데모 버전이 비슷해 보인다, 그쵸? 해당 두 소프트웨어 간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기능 또는 기간의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것까지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때 구분하는 팁은 데모 버전은 홍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홍보 목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데모 버전이 올바른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간단한 암기 팁을 드리면, 자,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자, 대외 활동 중에 은행 대외 활동을 합니다. 자, 대구은행이 있어요. 대구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의 대외 활동 중에 홍보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은행 홍보대사를 대대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데모 버전 대홍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쵸? 자, 대대홍입니다. 데모 버전은 홍보예요. 대대홍 생각하고 데모 버전은 홍보가 목적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이 나오는데요. 알파 버전은 베타 테스트 이전에 자체적으로, 즉 회사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알파 버전이 되고요.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 테스트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게임을 출시하려고 해요. 게임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의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알파 버전이 되고요. 그리고 정식 출시 이전에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을 거친 다음에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알파 버전은 베타 테스트 이전에 자체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알파 버전이고요. 그리고 베타 버전은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 목적으로 고객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치 버전입니다.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목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패치 버전이 되겠고요. 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매 시에 추가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번들이라고 합니다. 번들이라고 하면 어떤 묶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또는 어떤 하드웨어를 구매했을 때 이러한 묶음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을 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 시 추가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번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해당 부분은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해당 개념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애드웨어네요. 배너 광고를 보는 대가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애드웨어라고 했습니다. 그쵸?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입니다. 쉐어웨어네요. 정식 버전이 출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자, 정식 버전 출시되기 전에 일반인의 평가를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는 베타 버전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 보기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네요.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가 알파 버전이 되고요. 그리고 정식 출시 전에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 됩니다. 이렇게 알파 버전과 베타 버전을 거쳐서 정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보기 2번의 설명은 베타 버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번들이라고 하고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포함하여 주는 소프트웨어. 자, 번들이라고 하면 어떤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어떤 제품을 구매하였을 때 무료로 포함하여 주는 소프트웨어를 번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입니다. 프리웨어, 돈을 내지 않고 사용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식 프로그램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배포하는 프로그램은 베타 버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쉐어웨어는 기능 또는 기간의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4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쉐어웨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된다. 그쵸? 자, 사용기간과 일부 기능을 제한하여 정식 제품의 구입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쉐어웨어가 됩니다. 그쵸? 자, 쉐어웨어는 그래서 체험판 느낌이 있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입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쉐어웨어는 기능 또는 기간의 제한을 두고 구입을 유도하는 거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면 보기 1번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뭐 별다른 용어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는 하죠. 그리고 보기 3번입니다. 사용 기간의 제한 없이 무료 사용과 배포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어떤 거예요? 자, 프리웨어입니다. 보기 3번은 프리웨어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 롬에 저장되며 바이오스와 관련이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뭐 보기 4번은 전혀 관련 없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종류를 올바르게 짝지어 나열한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5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5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해당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해당 프로그램이 프리웨어가 되겠다. 그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프리웨어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고, 자, 해당 프로그램은 쉐어웨어가 되겠다. 그쵸? 쉐어웨어는 기능 또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가 됩니다. 자, 해당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한다. 자, 구입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그냥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해당 문제 같은 경우에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되겠다. 그쵸? 자,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쉐어웨어는 기능 또는 기간의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 쉐어웨어가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기 전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자, 번역 프로그램. 자, 저희가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가 어떤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쵸?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해당 코드를 컴퓨터가 바로 알아들을 수는 없겠죠, 물론. 자, 물론 컴퓨터가 바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언어 번역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이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사용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컴파일러가 있고요.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선 컴파일러가 있고요.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컴파일러 먼저 볼게요. 자, 컴파일러는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해당 코드를 우선은 전체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전체적으로 번역한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고요. 해당 목적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만 이해하면 나머지 특징들을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이 컴파일러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 인터프리터는 어떤 코드가 있을 때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요. 코드가 이렇게 여러 줄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 줄이 있을 건데 해당 코드를 먼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코드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즉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고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고 해당 코드를 바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내용을 기억을 하면 아래쪽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죠. 자, 컴파일러를 보면 해당 코드 전체를 우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를 우선 번역을 하고요.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한 줄씩 번역합니다. 자, 인터프리터는 해당 한 줄 한 줄씩 번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속도로만 보면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느리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한 다음에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죠. 자, 컴파일러는 이렇게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요.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목적 프로그램 없이 해당 부분을 실행해야 되면 바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속도를 보면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해당 목적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목적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인터프리터는 해당 부분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줄 한 줄씩 번역하고 따로 목적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느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해당 부분을 그냥 외우게 되면 시험 문제를 풀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나머지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해당 코드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고요. 전체를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느리죠. 그리고 목적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해당 목적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속도는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컴파일러의 예시가 있는데요. C 언어는 대표적으로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고요. 코볼, 포트란 같은 언어들은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는 언어는 베이직, 리스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해당 예시의 언어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해당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6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프리터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1번입니다. 대화형 언어로서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가 있다고 했을 때 코드가 이렇게 여러 줄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한 줄씩 번역을 합니다. 한 줄씩 번역을 하고 사용자는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화형 언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대화형 언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죠. 자, 그래서 보기 1번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디버깅이 컴파일러보다 쉬우나 실행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씩 번역하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리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디버깅이 컴파일러보다 쉽다는 것은 자, 컴파일러 같은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쵸? 목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해당 목적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을 하는데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찾기가 인터프리터보다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을 하고 실행을 하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찾기가 쉬울 거예요. 디버깅이 어떤 잘못된 오류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이 컴파일러보다 쉽다는 설명도 맞고요.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하여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컴파일러에 관한 설명이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리고 해당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식이 컴파일러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컴파일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잘못된 설명이고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리스프, APL과 같은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언어들은 인터프리터 언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요즘에 AI, 인공지능이 많이 뜨잖아요. 그쵸? 자, 이 리스프라는 언어가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여 처리하는 것은 컴파일러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언어 번역 프로그램인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컴파일러 다시 한번 볼게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어떤 코드를 전체를 번역을 한다. 그쵸? 전체를 번역을 해서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실행할 때 해당 목적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하는 방식이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 어떤 코드가 있다고 했을 때 한 줄씩 번역하는 게 인터프리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기억을 하고 자, 보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고 맞는 설명이 되죠.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합니다. 보기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2번입니다.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인터프리터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보기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3번입니다. 컴파일러는 실행 속도가 빠르고 자,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 있고 해당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빠르다고 했습니다. 인터프리터는 실행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고요. 보기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보기 4번이 잘못되었겠네요. 자, 그러면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보기 4번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번역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데요. 자, 컴파일러가 번역 속도가 느리다. 그쵸? 컴파일러는 프로그램 전체를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가 느리고요. 인터프리터는 한 줄씩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빠르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가 느리고 실행 속도가 빠르고요. 인터프리터는 번역 속도는 빠르고 실행 속도는 느립니다. 자, 해당 부분을 그냥 외우면 헷갈릴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목적 프로그램 생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그리 헷갈리지 않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모든 문제 풀이를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는데요.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인터넷 주소 관련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